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뭔가 되게 실감도 안 나고 뒤숭숭하기도 하고 시간 참 빠르다는 걸 한 번 더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어린 왕자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챕터 10. 어린 왕자는 음악을 안 틀었어요. 다시 챕터 10.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 주변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거리를 찾고 새로운 것도 배우기 위해 그 별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왕은 자줏빛 천과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순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이 외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어린 왕자는 왕들의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 왕에게 모든 사람들은 신하였다.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와 보아라. 새로운 신하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해진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눈으로 앉을 곳을 찾았지만 그 별은 호화스러운 흰 담비모피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피곤함이 몰려와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앞으로 하품을 금하겠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하품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닌걸요? 전 아주 긴 여행을 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한가? 그렇다면 하품한 걸 허하겠노라. 하품하는 사람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 오랜만에 보니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자, 하품을 더해보거라.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자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언짢은 내색을 보이며 횡설수설했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전제 군주였다. 하지만 왕은 꽤 훌륭한 사람이기도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만약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거역했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만든 화려한 외투자락을 위엄 있게 당기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혼란스러웠다. 별은 아주 작았다.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무엇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내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답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모든 것. 왕이 아주 짧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요? 왕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저 별들을 모두 다스리신다고요? 그래, 저 별들 모두. 그는 이 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제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모든 별들이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내가 명령하면 모든 별들은 곧바로 복종하지. 난 불복종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왕이 가진 권력에 감탄했다. 만일 자신이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하루에 44번, 아니 72번, 아니 100번, 어쩌면 200번까지도 해 지는 걸 볼 수 있을 터였다. 이런 생각을 하자 어린 왕자는 떠나온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졌다. 그는 왕에게 조심스레 부탁했다. 저 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하거나 비극 한 편을 쓰라고 명하거나 바닷새로 변하도록 명했는데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장군과 나 둘 중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겠는가? 그건 폐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만 한다. 권위란 이성의 근거를 두어야 해. 네가 만약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게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내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지. 그럼 해가 지도록 명령하는 것은요? 한 번 질문을 하면 꼭 답을 들어야만 하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넌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을 게다. 내가 명령을 내려줄 테니까. 하지만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내가 별들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내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는지 알게 될 거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곧바로 해지는 걸 보지 못하게 된 게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조금 지루해졌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떠나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마. 신하를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말거라. 떠나지 않는다면 너를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하지만 이 별에는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난 아직 내 왕국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 나는 나이가 아주 많고 마차를 타자니 둘 자리가 없더구나. 그렇다고 걸어다니기엔 너무 힘이 들고. 제가 벌써 다 봤는걸요.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없어요. 어린 왕자는 몸을 숙여 별의 저쪽 편을 힐끗 쳐다봤다.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를 훌륭하게 심판해낸다면 너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게다. 스스로 심판하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 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밤이면 소리가 들려.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이따금은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게 된다. 하지만 사형을 내린 뒤엔 반드시 사면해 주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쥐를 살려두어야 하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가지 마.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 그 명령을 내리시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때인 것 같아요.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망설이던 끝에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왕이 서둘러 소리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겠노라.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발길을 옮겼다. 챕터 11.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숭배자가 찾아왔군.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마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외쳤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모두 자기를 찬양한다고 믿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면 답례해주기 위해 쓴 모자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했지만 그의 말을 이해한 건 아니었다. 손뼉을 마주쳐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벗으면서 겸손하게 인사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밌는걸? 어린 왕자는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벗으며 다시 답례했다. 5분쯤 시간이 흐르자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가 실증이 났다. 어떻게 하면 그 모자를 떨어뜨릴 수 있나요? 하지만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칭찬하는 말만 들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숭배하니?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숭배한다는 건 내가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게 옷을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지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란다.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는걸요? 그래도 날 숭배해. 날 기쁘게 해주렴. 좋아요. 전 아저씨를 숭배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하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이내에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챕터 12. 다음 별에는 술 취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주 짧은 방문이었지만 어린 왕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왕자가 술 취한 사람에게 말했다. 그는 빈 술병과 가득 찬 술병 더미 앞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술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 취한 사람이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야. 술 취한 사람이 대답했다. 뭘 잊고 싶은데요? 벌써 술 취한 사람이 불쌍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야. 고개를 숙이며 술 취한 사람이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를 돕고 싶었던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 말을 마치고 술 취한 사람은 계속 침묵했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챕터 13.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음에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3 더하기 2는 5.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아니요.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불을 다시 붙일 시간도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건. 뭐가 5억 얼마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있었어. 뭐냐면 5억 100만. 더 이상은 모르겠어. 일이 정말 많아. 난 성실한 사람이란다. 허튼 소리나 하면서 빈둥대는 걸 좋아하지 않지. 2 더하기 7은 뭐가 5억 얼마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일단 한 번 질문을 하면 포기한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서 54년을 사는 동안 방해를 받은 것은 단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풍뎅이 때문이었어. 그놈이 얼마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지 덧셈을 4군데나 틀렸지 뭐야. 두 번째는 11년 전 관절염이 악화됐을 때였지. 난 운동 부족이야. 산책 같은 걸 할 시간이 없거든. 난 그만큼 바쁘고 진지한 사람이야.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5억 100만.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할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팔이요? 아니, 빛나는 작은 것들. 벌이요? 아니, 게으름쟁이들을 꿈꾸게 하는 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야. 별이요? 맞아, 바로 그거야. 5억 100만 개나 되는 별로 뭘 하시려고요? (5억 162만 2,731개야) 난 정확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이 별들로 뭘 하시는데요? 뭘 하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저 소유하는 거야.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만난 어떤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지배하지. 소유와 지배는 아주 다른 거야. 별을 소유하면 아저씨는 뭐가 좋아요? 난 부자가 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누군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살 수 있어. 이 아저씨도 지난번 그 술 취한 아저씨처럼 이야기하는걸? 이렇게 생각하며 어린 왕자가 계속 물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별을 소유할 수 있나요? 별은 누구 거지? 사업가가 인상을 쓰며 되물었다. 몰라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럼 별은 내 거야. 내가 가장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별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만약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그건 네 거야. 네가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한다면 그것 또한 네 거야. 네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한다면 특허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생각은 네 소유가 되지.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별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건 그러네요. 근데 그 별로 뭘 하시려고요? 관리하는 거지.
별을 세고 또 세면서 그건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난 진지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요, 만일 목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은행에 넣어둘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종이에 내 별이 몇 개인지 적는 거야. 그러고는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열쇠로 잠그는 거지. 그게 다예요? 그걸로 충분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재밌는걸? 꽤나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른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는데 매주 분화구를 청소해요. 휴화산이라도 청소해줘요. 언제 다시 불을 내뿜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소유한다는 건 내 꽃이나 내 화산에게는 유익한 일일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완전 이상해. 라고 중얼거리면서 챕터 14 5번째 별은 아주 특이했다. 그 별은 지금까지 여행했던 그 어떤 별보다 작았다. 그곳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서 있을 만한 공간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집 한 채에 사람 한 명도 없는 하늘 어딘가의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분명 엉뚱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허영심 가득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사업가보다는 나을 거야. 적어도 이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가로등을 켜는 일은 하나의 별에 한 송이 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과 같아. 그가 가로등을 끄면 별이나 꽃도 잠이 드는 거고,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답기 때문에 유익한 일이기도 해.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끄셨어요? 명령 때문이야. 좋은 아침이로구나.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잘 자렴? 그러고는 가로등을 다시 켰다. 왜 방금 가로등을 다시 켜셨어요? 명령이니까.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필요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잤니?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하며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는 붉은 바둑 판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내 일은 정말 끔찍한 직업이야. 예전에는 그래도 합리적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불을 켰으니까.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었고 밤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근데 명령이 바뀐 거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아. 바로 그게 비극이지.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별은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난 1초도 쉴 수가 없어. 1분에 한 번씩 불을 껐다 켰다 해. 정말 이상해요. 아저씨가 사는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네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말을 마친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봤고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이 사람이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의자를 뒤로 물리면서까지 해 지는 풍경을 보려고 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그는 친구를 돕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난 언제나 쉬고 싶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아서 세 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언제나 해를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걸으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낮이 길어질 거예요. 그런다고 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거든. 그것 참 안 됐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좋은 아침.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나 여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왕이나 허영심 가득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사업가는 저 사람을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아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생각을 이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저 사람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어. 어린 왕자가 축복받은 그 별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별에서는 24시간 동안 1444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차마 스스로에게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목이 계속 잠기고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서 계속 읽는 내내 지금도 그렇고 목이 건조하고 그런데 다음에 좀 더 좋은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 들려드릴 수 있게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도 어서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잘 자요. 안녕.